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이 계획되어 있지요. 오늘은 작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100% 합격이 가능한 예시 답변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영상 말미에 QR코드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청소년 지도사 메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면접 예시 답안 스크립트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사 면접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관 3명과 면접 응시자 3명이 3대3으로 그룹 면접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원 미달 또는 불참자가 발생한 경우 2대3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3명의 면접관은 돌아가면서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전문 지식, 가치관, 창의력에 대한 질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준비 영상을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 청소년 지도사의 자세, 창의성 및 의지력 총 3개의 파트로 구분했습니다. 해당 파트마다 약 30여 개의 면접 질문을 응시자의 입장에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론에 앞서 면접에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꿀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면접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 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은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에 여러 명이 들어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답변할지 차분히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머릿속을 잘 정리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면접에서 답변이 바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질문 쉐도잉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 질문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해 반복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며 면접자가 다시 질문을 얘기할 때 생각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 정말 답변이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은 절대 평가이며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을 활용한 면접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면마다 면접 질문에 꼭 답변해야 할 포인트들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화면에 보이는 번호 순서에 따라 스크립트를 켜놓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반복해 들으면서 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지도사 면접 합격을 위한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 기출 문제와 모범 답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을 국가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여 자기개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장 조성과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유형과 인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에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 숙박형입니다. 인증 기준은 활동 프로그램 및 지도력, 활동 환경으로 구성된 공통기준과 숙박형, 이동형에 따른 개별 기준,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 등을 구별하는 특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총 5개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순서 중 마케팅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란 홍보, 광고를 통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잠재적 고객에게 알리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케팅의 단계로는 대상 분석, 잠재적 참여자 매핑, 마케팅 방법 설정, 자료 제작 및 마케팅 실행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순서 중 기획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란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순서 중 평가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 의도한 대로 잘 수행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과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각운동기는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며 감각적 운동을 통해 인지적 발달을 충족시켜 나가는 시기입니다.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로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1세에 해당하며 인지적 측면의 발달로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는 11세에서 15세가 해당하며 가상적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추상적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및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참여기구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근거하며 청소년 주도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기구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며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을 만드는 자치기구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의 연령과 흥미를 고려하여 4개의 주제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반별 또는 동아리별 학교연계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들이 자립적, 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개발, 체험하고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댄스, 밴드, 미술과 같은 문화예술, 과학실험, 토론,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활동하며 예산 지원 및 축제 개최 등 동아리 지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와 자기도전 포상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란 만 14세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및 탐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는 국제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는 만 7세 이상부터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여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에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활동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이 포함됩니다. 팬덤 문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덤 문화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꿈드림 센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 센터란 꿈을 드림이라는 의미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센터입니다. 청소년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환장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관련 법상 청소년 연령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당해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청소년 지도사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과서 위주의 지식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지성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 지도사는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공부가 아닌 청소년 활동을 통해 덕성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숙박 기능의 유무와 시설 위치에 따라 구분짓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숙박 기능이 없고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련원은 숙박 기능이 있고 자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시, 군, 구에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종합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면, 동에 1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며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문화, 정보, 예술 중심의 시설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자 규정된 법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생활관리 등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해당이 되며 비전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입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성장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활동, 복지, 보호, 정책 총 4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 참여관리 보장과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을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 원리 8가지 중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원리, 자율 참여 원리, 청소년 중심의 원리, 동기 유발 및 유지의 원리,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 상호 학습의 원리,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 전인성의 원리, 이 8가지 중 3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이란 청소년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설비를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에는 스스로넷, 하자센터, 아하센터, 미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표현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6곳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고흥에 위치한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김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영덕에 위치한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마지막으로 봉화에 위치한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위 센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센터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우화, 상상 속 청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우화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 속 청중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이 아닌 가상에서 청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총 5가지입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사 면접 준비 첫 번째 파트인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PPT와 예상 답변 스크립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자료 공유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 또는 영상 첫 번째 댓글에 공유된 링크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청소년 지도사의 자세 및 가치관, 태도에 대한 면접 기출문제를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청소년 지도사 면접 합격을 기원하며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